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알트 코인이죠. 자, 이 뉴스 보시면 알트 코인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 코인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가능성은 얼만큼 될까라는 뉴스가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미 슈팅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받았던 그 부분들을 모두 다 회복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리플 또한 아직 다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알트코인 시즌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리플 코인 또한 상승력을 가져오기는커녕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까?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볼까 하거든요. 자, 그래도 XRP 리플 코인의 고래가 움직였다는 부분이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날짜로도 다시 한번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리플은 2억 3천만 개의 리플을 이체했다. 근데 이 숨겨진 의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억 3천만 개의 리플을 이체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해당되는 고래가 물량이 이동시킨 거라서 이 물량 자체가 어떠한 물량인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매도로 유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블록딜, 그냥 대량 매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2억 3천만 개 리플이 이체했던 건 6월 7일이었거든요. 자, 6월 7일 그 다음 날이었던 6월 8일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데드크로스, 해당되는 하방 압박, 장기 추세선을 단기 추세선 밑으로 뚫고 내려왔다. 이거는 하방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900만 리플을 매집한 고래들이란 뉴스가 어제 날짜 6월 8일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 딜은 뭔 말합니까? 말 그대로 딜입니다. 딜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한 단가로 물량을 넘길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살 사람,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래가 많은 물량이니까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죠. 물론 일반적인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 딜을 했다. 고래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고래한테 해당되는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주말 내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또 한 번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3,000원대 라인을 이탈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한 번에 공포감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지만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이전에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던 경험들이 많죠.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하방 추세를 받고 있는 부분은 공포감 불러올 수는 있지만 재차 반등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리플 XRP 코인이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올 정도로 고래들은 새롭게 매수 진입하고 있는 고래도 있다. 근데 그 주된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자, 이 모멘텀은 뭡니까? 상승 재료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리플 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ETF를 승인해준 주체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6월 16일까지 이제 항소법원에 ETF 관련해서 아니라 XRP와의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가 이제 우리가 서로 합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항소정을 낼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6월 16일 날 법정 리스크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플을 가로막고 있었던 법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바로 이 부분들을 더욱더 크게끔 이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죠.
지금 현재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요인 또한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지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린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이 링크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해당되는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휴대폰으로도 입력가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모두 다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이 XRP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중요한 관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게 지난 5월 29일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스닥 상장사 비보 파워는 세계 최초로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잉여자금,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말 그대로 모든 기업들은 자신들이 하는 본업이 있고 그 자금으로 다른 데 쪽에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많이 보는 곳.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해서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올렸던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최초로 이제는 XRP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플은 중국의 웹버스 인터넷이라는 3억 달러의 준비금을 조성하면서 내가 펀드를 구성할 건데 이 부분을 승인해줘. SEC한테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거. 중국 기업 또한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기업들, 기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XRP를 사 모으면서 그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 XRP 리플 코인의 가치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ETF라는 상품 또한 그래요.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XRP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83%까지 급등했고 SEC의 연기에도 SEC가 승인을 연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간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5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제가 왜 이전 뉴스를 보여드리냐면 이때 SEC가 XRP ETF의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을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수요는 확대하고 있다.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6월 16일이 항소장 마지막 제출 날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 리플 ETF의 신청, 지연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규제의 불확실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와 XRP가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지 않냐? 이 부분을 신청 지연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선물 시장에 선물 ETF가 상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블랙록은 이 SEC의 ETF 승인을 연기했던 이유를 이 두 가지로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죠. 선물 ETF로 출시가 된 것은 비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도 넘어섰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은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XRP 니플 코인에 고래들의 자금력이 얼만큼 추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니플 현물 ETF가 6월 달에 승인된다면 단숨에 1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10달러, 지금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고 3,000원대 라인도 위태위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0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물 ETF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을까?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당연하게도 XRP 현물 ETF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고래들의 자금력이 더욱더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출시가 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선 이렇게 흔들림의 시장을 가져오는 이유는 뚜렷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첫 번째로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XRP 니플은 현재 고래들의 매집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 이 매집하는 단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매집이 끝나야지만 ETF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매집을 해야 될까? 그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속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죠. 자, 이게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는데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언제입니까? 3월 20일이에요. 근데 두 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나 고래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했는데 3월 달부터 현재 오늘 6월 9일까지 박스권 라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단 박스권 라인을 지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고래들은 계속 비중을 추가했는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현재 시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저점마다 매수 시점을 가져왔구나.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10일 날짜로도 한 달간 8.8억개 니플을 매집한 고래들. 말 그대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떻습니까? 25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매집했지만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래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고래가 매집을 했는데 고래가 샀는데 왜 안 올라가고 떨어지냐?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은 다 손실 구간이냐? 물론 지금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은 손실 구간이 맞죠. 1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들의 매입 평균 단가가 지금 단가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단가 조정 놀이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 3,000원을 이탈하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던지는 물량을 그대로 받고 흡수하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고 그들의 비중만 추가하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해당되는 부분의 매매 대응 전략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고 나면 차트 분석 자료,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